27.1절에서는 전류 electric current라고 합니다. 전류는 그 개념이 전하의 흐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전하의 전하의 흐름. 그래서 current of 전하가 뭐야? electric charge, 그죠? 그래서 평균 전류 같은 경우에는 흘러가는 전하량을 시간으로 나눠주는 거고, 순간 전류는 미분해 주는 거죠. dq, dt. 그리고 단위를 보면 전하량의 단위가 쿨롱이 됩니다. 그렇죠? 쿨롱. 그리고 시간의 단위는 초를 써서 쿨롱 퍼 초, 쿨롱 퍼 세컨드. 이거를 우리는 A라고 쓰고 암페어라고 읽죠. 전기학자 암페어의 이름을 따서. 자, 그래서 뭐 1암페어가 흐른다, 2암페어가 흐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류라는 말은 이미 이게 전하의 흐름이다라고 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이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면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저항에 흐르는 전하의 흐름은 이렇게 물어보는 형태잖아요, 그렇죠?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저항에 흐르는 전하의 흐름이 얼마냐? 그래서 전류라는 말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류가 얼마나 흐르는가라고 물어보면 이미 흐른다는 말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데 또 서술어로 흐르는가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동어 반복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좀 어울리진 않습니다. 그냥 전류가 얼마인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평소에 얘기할 때는 전류가 얼마 흐른다, 몇 암페어 흐른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하는데 뭐 틀렸다고 하기는 그렇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여기 있네요. 동어 반복 또는 견말이라고 하나요? 예. 그렇게 써요. 그냥 사람들이 뭐 따라 써야죠. 어떻게 그죠? 언어를 그렇게 많이들 쓰니까. 그리고 이제 그 전하를 운반하는 입자를 전하 운반자라고 합니다. charge carrier라고 하죠. 전하 운반자. 줄여서 그냥 캐리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전자죠. 전자는 전자 자체가 전하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게 입자인 거죠. 입자. 전자가 캐리어가 되는 거지. 뭐 이온도 캐리어가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미시적인 전류 모형 그랬는데 이제 전하의 흐름은 이렇게 양전하가 흘러가는 게 전류잖아요. 전류는 오른쪽으로 향한다. 근데 전류는 벡터가 아니에요. 전류는 물리학에서는 벡터라고 보지 않고, 그래서 전류가 벡터가 아니라 전류는 흐르는 양, 그러니까 그냥 전류예요. 전류. 그럼 벡터는 전하의 운동 방향이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V 벡터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V 벡터. 갑자기 또 화살표가 나왔어. 잘못 눌렀나? 예. V 벡터 그러죠? V 벡터. 전류는 뭐 그런데 우리 일상에서는 전류는 오른쪽으로 흐른다 이렇게 말은 해도 뭐 돼요. 전류는 오른쪽으로 흐른다. 전류의 방향은 그렇다고 전류는 벡터는 아니다. 예. 전류의 방향은 오른쪽이 됩니다. 근데 양전하의 이동 방향이 곧 전류의 방향이죠. 그런데 실제 우리가 도선에서는 운반자가 전자잖아요. 전자는 실제 움직이는 입자는 전자가 되고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매번 음전하를 가지고 생각하면 좀 혼동이 될 수 있으니까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양전하가 흐르고 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그 흘러가는 입자의 속도를 VD라고 합니다. VD. 그래서 이 VD를 그냥 우리말로 하자면 흐름 속도라고 할 수 있지만 또 교재에서는 이걸 뭐라고 해요? 유동 속력. 영어로는 드리프트, 즉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는 속력, 유동 속력. 뭔가 좀 유식한 것 같이 한자 없으니까 단순히 흘러가는 속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VD 첨자로 D를 써서 이렇게. 그럼 잘 보세요. 어떤 지점에 여기 단면적 A라고 표시된 이 지점을 델타 T라는 시간 동안에 전하들이 지나가겠죠. 그 지나가는 전하량을 시간으로 나눠주면 그게 전류예요. 그렇죠? 전하량을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는데 그럼 전체 전하량은 얼마냐?
여길 지나갈 전하량은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얘네들이 VD만큼 움직이니까 요 거리에 있는, 즉 델타 x 거리에 있는 전하들은 다 오른쪽 요 A를 지나쳐 가겠죠? 그렇죠? 그럼 요 안에 들어있는 전하들의 양을 다 구해요. Q를. 그럼 그거를 시간으로 나눠줘? 그럼 그게 전류라고요. 그게. 그죠? 요것 때문에 어려워요. 요 I는 Q 나누기 T는 쉽지만, 그럼 Q를 구해보자. 그럼 Q를 구하려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전 입자, 캐리어의 개수, 전체 개수. 이걸 대문자 N이라고 합시다. N. 그런데 한 개당 나르는 운반하는 전하량이 소문자 Q예요. 그럼 전체 전하량은 Q 곱하기 전체 개수가 되겠죠. 소문자 Q 곱하기 개수. 그렇죠? 한 놈당 Q씩 가지고 움직이면 전체량은 전체 인원수 곱하면 되는 거지. 알갱이 수. 예. 사람을 놈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예, 그러면 안 되고 알갱이 한 놈, 두 놈, n놈이 있어요. n개. 예. 시간으로 나눠주면 전류가 되는데, 그러면 n개는 이 안에 몇 개가 들어있는가를 하기 전에 먼저 알갱이의 밀도를 먼저 주어져 있습니다. 알갱이의 밀도. 이게 소문자예요. 알갱이의 밀도. 밀도는 부피분의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부피분의 개수. 요 안에 들어있는 요 공간의 부피는 면적 곱하기 길이가 되겠죠? 넓이 곱하기 길이는 델타 x죠. 델타 x가 부피, 그 안에 들어있는 전체 개수가 n. 그러면 전체 개수 n은 소문자 n 곱하기 a 곱하기 델타 x가 되죠. 요거 구하려고 예. t분의 전체 개수는 내가 밀도는 주어져 있다고 해요. 이건 주어져 있다고 했을 때 전체 개수는 n 곱하기 a 곱하기 델타 x 곱하기 해주면 되는데, 델타 x는 또 뭐가 돼요? 속도를 알고 있다고 치는 거야. 속도는 알고 있어. 그러면 a 곱하기 속도 곱하기 시간이죠. 속도 곱하기 시간. 시간을 넣어줘야 돼요. 시간을 나눌 거기 때문에 시간을 명시적으로 넣어줘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NAVD 델타 T가 되죠. 이렇게 되겠죠. 이걸 델타 T로 나눴어요. 여기도 델타 T라고 합시다. 굳이 또 델타를 써갖고 힘들게 만드네요. 그죠? 이렇게 나눠주면 전류는 뭐가 돼요? Q 빠졌네. Q. 그죠? Q. NQAVD. Q를 여기다 쓸까요? Q를 이렇게 써주면 되죠. 이렇게 전류를 구하는 겁니다. 주어져 있는 게 있다면, 이게 다 주어져 있다면 주어져 있는 거 이렇게 곱해서 흐르는 전류를 구할 수 있다. 양변을 다시 A로 나눠요. A분의 I. 면적이 전선마다 면적이 다를 수 있지만 다 동일한 전류가 흐르는 거지. 한 선에는.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좁아요. 여기는 좁고 여기는 넓어요. 그래도 다 똑같은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거잖아. 같은 선이니까. 그럴 때 비교할 수 있는 건 전류 밀도가 됩니다. 전류 밀도는 J로 써요. 대문자 J. J는 면적당 전류, 넓이당 전류. 그러면 이걸 A로 또 나눠줘요. A를 싹 약분해주면 NQV만 남습니다. NQV. 내가 반복하는 건 외워야 돼요. 공식으로. NQV. 전류밀도 J는 NQV. 이렇게. 외우면 언젠가 써먹습니다. 시험 볼 때만 써먹는 게 아니라 2학년 가서 3학년 가서 언제 다른 과목 공부할 때 또 나옵니다. 전류 밀도는 NQV가 된다. 이게 이제 다음에 나와요. 쭉 내려가면 일단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그림부터. 이게 도선 속에 있는 전자는 주변의 열 때문에, 그죠? 온도 때문에, 온도는 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온도로부터 에너지를 얻어서 이 전자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때 운동하는 순간순간의 속도는 약 10만 미터나 됩니다. 초속 10만 미터. 초속 100km 이상이라고요. 이거 이상. 이 정도. 그런데 전기장을 가하면 얘가 흘러간다고 그랬죠. 쭉 흘러가요. 전기장을 가하면. 이렇게 왼쪽 방향의 전기장을 가하면 오른쪽으로 흘러가지. 이렇게 순간순간에 막운동을 하면서 흘러갑니다.
이 흐르는 속도를 유동 속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간순간의 움직임은 그냥 순간 속도라고 하는 거고, 순간 속도 있으면서 전체적인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을 VD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VD는 한 1mm? 초속 1mm도 안 돼요. 엄청나게 느리죠, 이 속도는. 그렇죠? 정신없이 움직이면서 천천히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실제 도선 속에서 구리 전선 속에서는 전자들이 이렇게 느린 속도로 움직입니다. 물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전자가 보일 수 있어요? 안 보입니다. 한 놈 한 놈씩은 안 보이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뭐 특별히 어려울 게 없죠. 자, 27.1번 예제.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어렵다고 하는 거야. 옥내 배선용으로 사용되는 뭐 다 집어쳐요. 집어치고 그냥 구리 금속, 구리 전선, 구리 도선, 구리 도선에 단면적이 주어져 있습니다. 단면적이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전류도 주어져 있죠. 10A. 그런데 갑자기 유동 속도 구하라 그랬습니다. 전자의 유동 속력은 얼마인가? 너무 뜬금없는 것 같지? 구리 원자 한 개당 전류에 기여하는 자유전자도 한 개씩 나온다고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자유전자가 운반자인데 운반자는 구리의 원자의 밀도랑 같은 거지. 구리 안에 들어있는 구리 원자의 밀도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I는 NQV 그 외워야 된다고. NQVA라고요. NQVA. A분의 I가 NQV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구하는 건 뭐예요? VD를 구하래. 다 이항하면 되겠지. VD만 남겨놓고. 그럼 VD는 NQA분의 I가 됩니다. 그렇죠? NQA분의 I. I는 전류 주어져 있으니까 요거 10 대입하면 되고, A도 주어져 있죠. 넓이, 단면적. 놓으면 되고, 요 소문자 Q는 알갱이 하나당 전하량이죠. 전자는 기본 전하를 가지고 움직이잖아. 그럼 기본 전하, 여기 기본 전하, 여기 Q, 여기 E, 그죠? E, Q가 2예요. 그래서 NEV라고 해도 돼요. NQV를 NEV라고 해도 됩니다. 전자의 경우, 금속의 경우. 자, 그럼 나머지는 이 N이죠. N이 문제라고, N이. N은 뭐예요? 구리 원자의 밀도입니다. 구리 원자의 밀도, 수밀도라고. 여기는 부피분의 질량의 밀도고, 그거 말고 부피분의 개수, 이게 수밀도잖아요. 수밀도를 구해야 돼, N을. 그런데 밀도는 부피분의 개수라고 그랬죠? 부피분의 개수. 말 되네, 그죠? 근데 1몰에 해당하는 부피분의 1몰에 해당하는 개수, 이렇게 쓴 겁니다. 1몰 안에 들어있는 개수는 그냥 아보가드로 수가 되죠. 아보가드로 수, Na. 그리고 1몰의 부피는 밀도분의 질량이죠. 부피는 밀도분의 질량. 그래서 여기 밀도를 여기 쓴 거예요. 부피는 밀도분의 질량. 맞아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부피는 밀도분의 질량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가 역수로 들어가죠. 여기 n분의 1이니까 NA 로분의 m이 들어가야죠. NA 로분의 m. 여기 n분의 1이라고요. 그렇죠? n분의 1. NA는 아보가드로 수. 로는 밀도. m은 구리의 분자량. 그죠? 밀도분의 1몰의 밀도는 1몰이든 뭐든 관계없이 그냥 밀도는 밀도니까 밀도분의 1몰의 질량을 분자량이라고 해서 구리의 분자량은 63.5g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알고 있다고 치거나 아니면 여기다 써줘야겠지. 구리의 분자량은 63.5g/몰이다. 이렇게 1몰의 분자량은 63.5g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계산기로 구하는 겁니다. 그럼 VD를 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계산 문제에 나올 예제 문제니까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공식 외워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NQVA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저항이에요. 저항은 잘 못 가게 하는 게 저항이죠. 앞에서 전류가 흐른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도선을 통해서 전류가 잘 지나가야 되는데
어떤 물질은 잘 못 지나가는 물질도 있고 어떤 물질은 잘 지나가는 물질도 있고 그렇겠죠. 그렇죠? 그 이유는 뭐겠어요? 지금 공부한 거 안에 다 들어있지. I는 지금 뭐 했어요? 지금 I는 N, Q, V, A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류가 크려면 개수가 많던가 한 놈당 운반할 수 있는 전하량이 크던가 속도가 빠르던가 도선이 굵던가 그럼 전류가 커지는 거지. 그 반대로 가면 전류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물질마다 이게 요거는 생김새죠. 생긴 모양이 다르고 속도도 다르고 물질마다. 근데 요 VD는 되게 이제 물질의 특징이 돼요. VD 그리고 N까지. Q 요런 건 거의 물질 NV가 물질의 특징이 되는 거죠. NV. 구리의 밀도, 구리의 유동 속도가 다르고 금의 밀도, 금의 유동 속도가 다르잖아요. 따라서 물질마다 흐르는 전류가 달라요. 동일한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자, J는 NQV 나온다고 그랬죠. J는 NQV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걸 전류 밀도라고 하고 단위는 전류 나누기 면적이니까 암페어 퍼 미터의 제곱이죠. 예. 그런데 갑자기 밑에 이런 식이 또 나옵니다. 27.6식. 이것도 외우세요. J는 시그마 E 이렇게. J는 시그마 E. 말로 외워야 돼. 말로. 모양으로 외우던가. 시그마하고 E하고 곱해서 J가 되네. 이렇게 몇 번 써보면 외워집니다. J는 시그마 E. 그래서 이거죠. 이거. J는 또 시그마 E. 시그마 전기장. 이때 시그마는 말의 뜻을 보면 큰 전기장을 가해요. 그러면 전류 밀도가 즉 전류가 커진다 이런 얘기죠. 전기장을 크게 가하면 전류가 커지겠지. 그래서 그 비례 계수인데 이 비례 계수가 일정하면 상수가 되는 거죠. 즉 전기장을 크게 해주는 대로 전류도 같은 비율로 증가해. 그러면 이걸 오음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오음의 법칙을 따른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물질에서는. 그리고 이 시그마를 전도도라고 해요. 얼마나 잘 흐르게 하는가 이런 뜻이죠. 주어진 전기장에서 전류를 얼마나 잘 흐르게 하는가, 얼마나 크게 하는가, 전도도라고 합니다. 전도도 또는 전도율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식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에요. 이 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다. 어떻게 했냐면 이제 밑에 나와요. 밑에 나오는데 그냥 이 식에다 놓고 직접 구해보면 원래 J라고 하는 건 전류 밀도는 넓이, 도선의 넓이 단면적이죠. 단면적의 넓이 분의 전체 전류 밀도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그마 E는 여기는 그냥 시그마 E예요. 이렇게 놓고 양변에 D를 곱해보세요. D. 여기도 D를 곱하면 그냥 D가 되겠지. 이렇게 D를 곱하면 자 이게 뭐예요? 도선이 이렇게 있는데 도선의 전기장이 여기에 E라는 전기장이 가해지고 있다고. 균이라는 전기장이. 근데 이 양쪽 거리가 D예요. D. 그러면 양단의 전위차가 델타 V가 있는 거지? 델타 V는 ED예요. ED. 그죠? V는 ED 공부했었잖아. ED. 그래서 이 ED가 바로 뭐예요? 전압입니다. 전압. 시그마 V라고요. 델타 V 또는 V. 이렇게. 그러면 이 식이 이런 식이 나오는 거지. 이런 식이. 그러면 I는 어떻게 돼요? I에 대해서 쓰면 I는 V에 대해서 쓸까요? V에 대해서 쓰면 V는 양변을 시그마로 나눠주면 V는 시그마 곱하기 시그마 분의 A분의 D 그죠? A분의 D 곱하기 I가 되죠. 그래서 길이는 L이라는 문자로도 많이 쓰죠. L. 그럼 D를 대문자 L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시그마 분의 1이잖아요. 시그마. 그리스 문자 시그마를 거꾸로 이렇게 하면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돌려놓고 좌우도 돌려버리면
요런 문자랑 비슷해지죠. 요런 문자. 예, 로. 그죠? 시그마를 거꾸로 했다 이런 얘기예요. 로 곱하기 a분의 잘 안 써지네요. a분의 l 곱하기 i. 그럼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잖아요. v는 ir이 얘가 r이라고요. v는 ir. 그죠? v는 ir이라는 시간 알고 있죠? 이게 바로 저항 r이 되는 겁니다. r은 로 곱하기 a분의 l이에요. 저항 r이 로 곱하기 a분의 l. 이 식이 그 식이라고. 이 J는 시그마 2가 조금 변형시켰더니 V는 IR이라는 식이 되는 겁니다. 대응해서 쓰면 똑같이 대응해서 쓰면 I는 R분의 1 곱하기 V라는 얘기죠. ED가 V가 되는 거고 A 나누기 I가 I 나누기 A죠. 예. 전류 밀도는 전류로, 전기장은 전압으로 바꿔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놓고 R은 로 곱하기 A분의 L이라고 쓸 수 있어요. 이거 아래 다 나와 있어요. 한 번에 쭉 쓴 겁니다. 한 번에 쭉. 예. 자, 그래서 V는 IR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항에 대해서 쓰면 이제 저항을 지금 공부하는 거니까 이걸 저항이라고 한다. 어떤 물질에 전압 V를 가했더니 전류 I가 흐르고 있을 때 저항은 I분의 V가 되고 단위는 전압의 단위 볼트, 전류의 단위 암페아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많이 우리 저항의 단위는 아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문자 오메가 써놓고 이름은 읽을 때는 오메가라고 읽는 게 아니라 사람 이름을 옴이라는 사람 이름을 여기 붙여준 거죠. 1옴은 1볼트 퍼 암페아, 즉 1암페아의 전류를 흘리기 위해서는 몇 볼트 가해야 되는가 이런 뜻입니다. 또 이제 전기 회로 실험 하다 보면 색디 저항이 있죠. 색디 저항. 그렇죠? 이렇게 생긴 색디 저항 있잖아. 여기 이제 색깔이 이렇게 막 칠해져 있지. 여러 가지 색깔. 그렇죠? 4개, 5개 뭐 이렇게 칠해져 있는데 이렇게 해 놓은 건 여기 이제 저항 값을 숫자로 써 놓으면 저항에 열이 나고 그러면 이 숫자가 다 잉크가 다 증발해 버려요.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저항이 얼마인지. 그래서 아예 페인트를 칠해 버린 거야. 색깔로. 그래서 이게 빨간색, 그렇죠? 빨간색, 검정. 순서를 보면 이게 무지개색이에요. 빨주, 노초, 파. 남색하고 보라색은 너무 똑같으니까 그냥 보라색 하나로 바꾼 거예요. 빨주, 노초, 파, 보 해놓고 여기 빨간색보다 조금 검은색에 가까운 갈색 하나, 그리고 아예 검은색, 그리고 회색, 흰색, 무채색으로 0 무채색, 8, 9 회색하고 흰색 이렇게 무채색을 섞어서 10개입니다. 10개의 색을 만들어 놓고 숫자를 이렇게 대응시키는 겁니다. 읽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험해서 하니까 교재에도 나와 있으니까 이 방법을 따라서 이제 보면 되고, 어쨌든 그렇다고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빨간색부터 2인데 이걸 외울 필요는 없지만 잘 보면 쉬워요. 그렇죠? 쉽습니다. 외우기도. 자, 이거 나오죠. 저항 R은 로 곱하기 A분의 L. 외우세요. 이미 다 뭐 고등학교 때 공부해서 알고 있겠지만, 자, 오른쪽은 모양이죠. 어떻게 생겨 먹었니? 단면적과 길이가 얼마냐? 왼쪽은 어떤 물질이냐? 그래서 요거는 물질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로는 물질의 특징이에요.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서. 그럼 로에 대해서 식을 쓰면 로는 L분의 A 곱하기 R이 되죠. 이 수업이 마지막 수업인가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수업 있어요? 없죠. 아니, 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빨리 끝내려고. 자, 보세요. 로에 대해서 쓰면 화살표 로에 대해서 쓰면 R 곱하기 L분의 A죠. L분의 A. 단위를 보려고, 차원을 보려고. 이거 저항이니까 옴이죠. 옴. 얘는 길이분의 면적이니까 미터분의 미터 제곱이 돼서 그냥 미터만 남습니다. 그래서 비저항의 단위는 옴미터입니다. 옴미터. 여기 표에, 밑에 표에 보라고요. 비저항 해놓고 단위가 나와 있잖아. 단위. 비저항의 단위가 제일 작은 것이 저항이 제일 작은 물질이 되겠죠. 은이 저항이 제일 작아요. 은의 비저항이.
구리 조금 더 큽니다. 구리의 저항이 좀 더 커요. 큰 차이는 없죠. 1.6하고 1.7이니까. 금은 훨씬 더 커요. 1.8 뭐 이게 아니라 갑자기 2.4 이렇게 갑니다. 물론 이 뒤에 있는 자릿수 10의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저항이 아주 작다는 걸 나타내는 거고, 다른 금속의 저항들도 보면 다 10의 마이너스 8제곱, 7제곱, 6제곱 이렇게 가죠. 그러다가 탄소도 금속 같아 보이죠, 탄소. 그러다가 갑자기 저마늄에서 저항이 팍 커집니다. 그죠? 곱하기 10만, 100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자, 실리콘, 저마늄 이런 것들이 바로 반도체예요, 반도체. 자, 절연체, 부도체라고 하는 거 갑자기 엄청 커지죠? 10의 뭐 14제곱, 10의 10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저항이 작으면 도체, 크면 부도체, 그 사이 적당한 곳에 반도체. 이렇게 물질의 구별을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네,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2절까지 공부한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오음의 법칙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오음의 법칙은 자, 아까 I는 R분의 1 곱하기 V라고 했어요. 그렇죠? I는 R분의 1 곱하기 R분의 V, 그렇죠? 이렇게 나와서 전압을 높여주면 어떻게 돼요? 전류가 같이 높아지죠? 같이 커지죠? 이렇게 비례 관계를 이루는 물질은 이 값이 상수라는 얘기지? 비례상수 아까 그랬잖아요. 비례상수. 그죠? 비례상수를 비저항이라고 하는데 전도도라고 그랬잖아. J는 시그마 E. 반대로 쓰면 뭐가 돼요? E는 로 J죠. 로 J. 그죠? 로 J. 시그마 분의 1을 로라고도 쓴다고요. 시그마 분의 1. 이게 비저항이잖아요. 비저항. I는 R분의 1 V. 이렇게. 이게 저항이라고요. 기울기가 저항이라고. 기울기. I는 여기 기울기니까 기울기 M. 그죠? I는 이게 Y축. Y는 MX라고 그래. AX라고 그래. 기울기가 바로 저항의 역수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IV 그래프에서 전류 전압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저항의 역수가 돼요. 기울기의 역수가 저항이 됩니다. 근데 얘는 비례하는데 얘는 그렇지 않죠. 전압을 높여주면 전류가 증가하긴 하는데 도잘 너무 증가 비율이 더 커지는 거지. 이런 물질도 있고 뭐 이런 물질도 있죠. 전압을 증가시켜주면 전류가 증가하긴 하지만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서 포화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곡선이 되면 이건 오음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비례상수가 상수가 아니잖아요. 비례계수가.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 A의 경우만 이 물질 즉 이런 저항을 가진 이 물질이죠. 이 물질은 일정한 저항을 가지면서 전압 전류에 관계없이 일정한 저항을 가지면서 오음의 법칙을 만족하는 오음성 물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오믹 머티리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믹 물질, 오음성 물질 이렇게. 앞에 어디 있어요? 앞에 페이지 가면 여기 오음의 법칙 설명하면서 여기 저항 밑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 오음의 법칙. 대부분의 금속을 포함하는 많은 물질은 전류 밀도를 전기장으로 나누면 상수. 이거 이제 전류 밀도를 전기장으로 나누면 시그마. 이 값을 일정하게 여기 상수로 되어 있다면 오음의 법칙이 적용되는 물질이다. 이거를 V는 IR로 설명해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렇죠? 오음성 물질. 그렇지 않으면 비오음성 물질. non-ohmic material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억을 좀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한 거야? 아직 2장인가요? 3절은 안 간 거지? 그러면 여기 니크롬선에 뭐를 구하는 거야? 처음엔 저항을 계산하라. 그렇죠? 니크롬선의 저항을 계산하는데 모양이 나와 있네요. 반지름. 그렇죠? 반지름. 단면만 나와 있고 길이는 안 나와 있는 대신 길이당 저항을, 즉 1m당 저항을 구하라. 그러면 L분의 R을 구하는 거겠지? 그럼 R은 로 곱하기 A분의 L에서 A분의 로겠죠? 니크롬선의 비저항은 안 주어져 있는데 앞에 표에서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앞에 표에서. 그럼 이렇게 주어져 있을 거야.
이거 나누기 넓이, 원이니까 반지름이라고 했겠지. 그래서 3.1 옴 나누기 미터. 그러면 1m당 저항이라는 얘기입니다. 길이 1m당 저항. 그러면 10V의 전압이 걸리면 V는 IR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뭐, 그죠? 예, 그래서 전류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예. 너무 쉬운 문제네, 이런 거는. 예. 자, 3절은 하지 않습니다. 예, 3절 넘어가고, 4절도 안 하고, 5절은 합니다. 5절만 하면 끝이에요, 오늘은. 예. 자, 전력. 예, 이거 1학기 때 공부 혹시 한 적 있나요? 1학기 때. 예. 우리 시간분의 1, 이걸 뭐라고 그래요? 시간분의 1을? 일률이라고 하는 거죠. 예. 뭔가 시간으로 나누면 다 비율이야. 그죠? 용어에서는. P는 시간분의 1. 그래서 일을 하는 그 일을 시간으로 나눈 거니까 1초당 몇 줄의 일을 하냐 이런 얘기예요. 어떤 기계가 있는데 기계가 일을 많이 해. 1초당. 그럼 일을 빨리 하는 거지. 많이 한다는 말보다는 빨리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파워라고 하는 겁니다. 파워, 일률. 우리말로는 일률, 영어로는 파워. 그런데 이 일이 전기로 일을 하면 전기적인 파워, 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력. 전기적인 출력. 줄여서 전력, 출력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전기에서는 전하에게 일을 해주죠. 전하에게 델타 V만큼의 높이 포텐셜을 높여주면 그게 전하에 하는 일이죠. 그 시간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여기 시간분의 전하량이 탁 튀어나오잖아. 이게 바로 전류죠. 전류. 그래서 전류 곱하기 전압이 됩니다. 델타 V를 그냥 V라고 쓰면 P는 IV라는 식이 나오죠. P는 IV. 우리 지금 계속 IVR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I하고 V를 곱하면 이게 전력이 되네. 이렇게 공식으로 외우세요. P는 IV. 여러분 P는 MV. 이건 뭐였어요? 운동량이었지. 역학에서. 그치? 그 P하고 다르죠. 그렇죠? 운동량 P는 MV. 그 V랑도 다르고. P는 MV는 운동량이고 질량 곱하기 속도. 여기서 하는 P는 압력도 아니고 전력, 그렇죠? IV 관성 모멘트가 아니라 전류, 그렇죠? 전류 곱하기 전압.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죠? IV 이렇게. 자, 그러면 I는 또 V는 IR이라는 식을 또 대입을 해보면 I는 R분의 V니까 여기 P는 여기 IR 넣으면 I제곱 R 이렇게 쓸 수도 있고 I가 R분의 V가 돼서 V를 곱해주면 R분의 V제곱이라고 써도 되고 뭐 아무거나 써도 되는 거예요. 어떤 두 개만 주어지면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자, 당연히 전력이니까 단위는 와트겠죠. 와트. 그리고 여기 줄열이라는 말인 이게 이제 저항에서 전류가 흐르면 저항은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이 전기가 흐르면 열이 나겠지. 그런 열을 물리에서는 줄열, 전기에서 줄열이라는 말을 씁니다. 줄은 에너지란 얘기예요. 에너지가 열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줄, 그죠? 이 줄이 열로 바뀌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그림이 좀 뭔가 예술 작품 같아 보이는데 일부러 그렇게 찍은 건지 아니면 어디서 가져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게티 이미지니까 어디서 가져온 것 같으네요. 그죠? 돈 주고 사온 이미지야. 이렇게 철탑에 있는 전선은 전압이 엄청 높습니다. 그죠? 뭐 70만 볼트 또는 뭐 100만 볼트까지도 전압이 높아요. 이렇게 높은 전압은 위험한데 왜 이렇게 높은 전압으로 이 전기를 보내냐면 얘는 전선도 저항을 가지고 있겠죠. 미세하지만 하지만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이 엄청 커지겠지. 그래서 이쪽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집으로 보내는데 이 길이 너무 길면 가다가 에너지가 다 열로 소모된다고. 집에까지 에너지가 못 오고 집에까지 가는 힘들어서 못 간다고. 힘들어서. 그렇죠? 전화가 힘들어서 못 가요. 가다가 다 여기서 저항해서 에너지가 소비되니까. 그래서 아예 높은 전압으로 보내면 그 보내는 전력 중에서 열로 소모되는 전력의 비율이 줄어듭니다. 저항이 높은 그
그 전압이 크면 클수록. 그래서 몇십만 볼트로 보내는 거예요. 그 구하는 건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가 나오면 한번 해보면 돼요. 고압 송전이라고 하죠. 고압 송전을 하는 이유는 소비 전력, 전선에서, 송전선, 전선에서의 쓸데없이 열로 전환되는 걸 최소화하려고. 그래서 높은 전압으로 보내는 겁니다. 자, 전기 난로에서 소비되는 전력 계산해 보죠. 전체 저항이 8옴인 어떤 전선이 있어요. 전기 난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120V의 전원을 연결해요. 그러면 지금 주어진 건 RV가 주어졌으니까 흐르는 전류를 계산할 수 있겠죠. I를. 그죠? 전류를 계산하라. 그러면 전류 계산하면 I는 R분의 V 넣어서 아주 쉬워요. 그죠? 15A 그냥 구하면 됩니다. 또 전력을 구하라. 그러면 I 제곱 R을 구해도 되고 여기 R분의 V 제곱해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예. 다 1800 나옵니다. 1800 와트. 이 말은 1초에 1800 와트, 1800줄, 1초당 1800줄의 에너지를 열로, 전기 에너지를 열로 바꾸고 있다. 즉 열이 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1.8 킬로와트, 1초당 1.8 킬로줄의 열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줄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줄열. IV로 계산해도 되고, IV, 그렇죠? IV로. 자, 그럼 요 문제 있죠? 잘못해서 240V 연결했어요. 잘못해서. 예. 그럼 전압이 2배가 된 거지? 그럼 전압이 2배가 되면 공식을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예. 자, P는 IV지, IV. 전압이 2배가 됐으니까 전력이 2배가 되겠네. 이러면 또 함정에 빠지는 거야, 그죠? 전압이 2배가 되면 전류도 2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네. I는 R분의 V니까 이것도 2배, 이것도 2배니까 변하지 않는 거 하나 두고 나머지 써주는 게 좋겠죠? I 제곱 R로 또는 R분의 V 제곱으로 쓰던가, 그렇죠? 얘가 2배가 됐으니까 전력은 4배가 되는 거지, 4배, 그렇죠? 4배. 단순히 V가 2배가 됐어요. 그래서 2배라고 하면 안 되고. 벌써 연습 문제네요, 그죠? 예. 연습 문제는 교재에서 풀어봤던 예제랑 다 비슷비슷해요, 그죠? 예. 비슷합니다. 한번 풀어보시고 여기 J는 NQV라고 기억을 좀 암기를 해주고 다른 문제들은 아마 이미 알고 있는 공식이었을 겁니다, 그죠? R은 로 곱하기 A분의 L 이런 거 해보는데 여기 ln 이렇게 나온 거는 이게 면적이 변하는 경우거나, 그렇죠? 이렇게 쐐기 모양, 이게 면적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면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저항이 갈수록 달라지겠지, 저항이, 그렇죠? 예. 미소 길이당 저항이 달라. 하지만 전류는 같을 거예요. 이렇게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했을 때, 균일하지 않은 넓이일 때. 전류 밀도를 구해보거나, 그렇죠? 전류를 밀도를 구해보거나, 아니면 저항을 구해보는 거죠. 예. 저항을. 자, 미적분 써야겠지? 예,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치고 다음 주에는 다음 장이 뭐야? 회로죠, 이제 회로. 자, 하나씩 한 거예요. 전류 했죠. 저항했죠. 그리고 이제 전원이 나와요. 전원의 기전력, 전원 배터리 몇 볼트냐. 그럼 3개 가지고 잘 연결해서, 즉 저항하고 전압을 잘 연결해서 회로를 만들어요.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 이걸 구하겠지. 그렇죠?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공부했던 거 조금 넣고 이제 새롭게 공부하는 회로에 관련된 법칙 넣고